완전 지정된 의미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운데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네, 뒤에서 저기 서성이시는 검은 옷을 입은 분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배회하시는 분들. 네, 김대성 공동위원장님 저를 보니까요 저기로 쭉 둘러가셔요. 인사도 안 하고 혹시 발언시킬까봐. 네, 오늘은 발언은 여는 발언은 제가 박병주 선생님께 부탁드려놨으니까요. 시간이 남으면 김대성 공동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그새 옹기종기 모여 앉으셨네요. 네, 날씨가 포근해서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가 지나고 나면 봄이 성큼 올라나요? 아니면 덜 찾아왔던 겨울 추위가 다시 한번 찾아올라나요? 아, 네. 네, 사드 없이 봄이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봄이 오면 또 사드가 없어질라나요? 아무튼, 네, 날씨가 따뜻하니까 마음이 벌써부터 이렇게 붕 뜹니다. 봄에 뭐 할까 하고. 네. 아무튼 수요일, 일요일은 변함없이 그래도 봄이 와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사드 투쟁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네, 우리 굳은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드 배치 결사반대 김천시민 촛불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바람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지는 반대로 이빨만 남겨 세 마리
사드 빼라! 사드 빼요! 평화 온다! 미군 빼요!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빼자!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동안 율동맘들이 새로운 율동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더니 오늘은 딱 한 명만 모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율동을 빼고요. 바로 네, 우리 박병주 선생님 제가 한 30분 전에 나오면서 부탁드렸습니다. 박병주 선생님 모시고 여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병주입니다. 오늘 소승리에서도 또 발언을 했는데 버벅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우리 박태정 위원장님이 하시기로 됐는데 못 오신다고. 그래 소승리에서 했던 발언 조금 다듬어서 다시 오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도 마스크 쓴 분들 많이 계시고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다 아시죠?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됐죠. 그런데 뭐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한국에서는 목숨을 잃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손 잘 씻고 마스크하고 하시면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국민들을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한당 수구신문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신문들이 선동을 하는데요. 그 선동의 표적이 중국과 우리 정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환자가 28명 정도 발생했는데 4명은 완치돼서 퇴원하고 또 보균자들은 있지만은 방역 당국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선동에 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주에 가면은 동양인들을 전체를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취급하고 그런 갈라치기 그런 혐오가 판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취급을 당할 때는 억울하고 우리가 중국 사람을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가 많다고 입국을 거부하고 중국인과 교류를 하지 말고 또 자한당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특위가 아니고 우한 폐렴 특위 꼭 중국 우한이라는 지명을 넣자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게 다 혐오의 표현이죠. 그렇게 적을 만들어 가지고 대중의 관심을 그쪽으로 쏠리게 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그 몰상식한 기득권층의 발상입니다. 이런 발상 때문에 해방되고 75년 동안 미국의 간섭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 갖다 놓은 것도 보면은 그런 미국의 간섭이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방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놓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기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뻔뻔스럽게 미군은 주한 미군 비용을 내라 그럽니다. 그게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협상하고 있지만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SMA 이거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991년도 그러니까 이제 꼭 30년 됐습니다. 91년도 그때 미국이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이렇게 나고 있었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재정 수지가 튼튼하고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을 때 너들이 그렇게 무역 흑자 보고 돈이 있으니까 주한미군 주둔금 지원 좀 해달라 해가지고 시작됐는 게 지금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사이에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우리는 저성장, 무역 흑자 축소.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가 집권하고 난 다음부터 그전에도 그랬지만 미국 경제가 호황입니다. 재정 적자도 별로 없고 무역 흑자, 자기네들한테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내는 중국을 압박해가지고 농수산물, 지적재산권 이런 거 다 팔아먹으면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한미군 지원할 필요 없겠죠. 또 주한미군이 우리 남북대화 한반도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고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하나같이 미군의 허락을 받아라. 유엔사라는 핑계 대면서 유엔사 뭐 사령관부터 해가지고 전부 미군 아닙니까? 예, 그 미군이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깃장 놓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실체를 똑똑히 알고 또 요즘 신종 바이러스 가지고 어깃장 놓고 있고 국민을 선동하고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수구 언론, 자한당까지도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예, 고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모처럼 사드 빼고 평화 심자. 평화 심자. 사드 가야 평화 온다. 평화 온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병규 선생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걸리면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요 거의 서유럽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의 의학 기술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봤더니 신종 바이러스는 걸리면 이렇게 우수한 의료진의 기술에 따라서 그리고 의약품에 의해서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은 그 몇천 배나 되는 바이러스들이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 김천에도 좀 있는 걸로 압니다. 다니실 때 반드시 네 마스크 하시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천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떤 약으로도 좀 치유될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병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이라는 정말 전쟁 바이러스가 이 땅에 기생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우리의 경제와 우리 삶과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고 오염시키고 있는 미국. 방위비를 미국에게 주둔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이 땅에서 쫓아내어 버리는 것이 방위비든 뭐든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드도 그죠? 미군이 없었더라면 없었더라면 이 땅에 저렇게 느닷없이 사드가 들어올 일도 없었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민족의 한민족의 저력이 뻗어 올라가서 지금은 전 세계에 이 한민족의 저력이 펼쳐지고 있었을 텐데요. 이 75년 동안 우리나라에 기생하는 이 미국의 군사 그리고 어떤 미국의 그런 자본 이런 것들이 빨리 빨리 이 땅에서 척결될 수 있도록 신종 바이러스가 끝날 때 같이 한번 끝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현우 교무님으로부터 소정리 브리핑 듣기 전에요, 교무님. 듣기 전에요. 오늘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김성애 교무님이 오셔서요. 앞으로 모시고 김성애 교무님 인사 말씀 먼저 듣고 강현우 교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인사를 하라고 해서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공주로 간 지가 만 1년 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는 못 나오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와야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이렇게 소성리에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김천 교무님이 바뀌셨죠? 저희 동기동창, 그러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 기숙사에서 한 교학대학, 원불교학과를 같이 다닌 그런 짝지가 왔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여기 김천이 든든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동창 교무님도 보고 또 이렇게 집회하는 날이라서 왔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그때 미국에 갔었거든요. 20일 동안. 그때 이제 미국에서 아틀란트에서 이제 전쟁 무기 만드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평화운동을 하는 미국인들이 하루 종일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중에 여자 대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위 활동, 군대 활동을 하다가 딱 멈추고 평화운동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그 미국이라는 자기가 자기 자국민이잖아요. 미국인인데 너무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다 전쟁을 일으키고 그냥 그 무기 팔아서 먹고 살고 그런 것이 도저히 자기가 군인이 돼서 살아보니까 용납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 딱 이제 백악관에 가서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이제 평화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그 젊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군 생활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전쟁 무기 사드라든가 이 전쟁을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자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측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물지각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드를 갖다 놓고 저렇게 하는데 언젠가는 빠지겠죠. 그 빠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애침으로 인해서 빨리 빠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나팔 소리와 같다. 이 나팔 소리가 많이 울려 퍼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김천역에서 또 소성리에서 또 광화문에서 여러 군데서 그 나팔 소리를 많이 내잖아요. 이 나팔 소리가 퍼져가지고 결국은 빨리 사드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이렇게 우중에도 비 오는 날에도 추운 날에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매일은 못 오지만 공주에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평화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제가 늘 기원을 아침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슬기로운 기운이 퍼져서
빨리 실현되기를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교우님 감사합니다. 항상 교무님도 건강하시라고 교무님께 건강을 응원하는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강현우 교무님 모시고 소승리 브리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네. 얼마 전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극비로 미국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5일부터 7일까지 그래서 극비로 방문했었는데 방문해서 미국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남북 개별 관광 문제라든지 혹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문제, 우리나라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사거리가 일본보다 제한이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역시 전범 국가인 일본보다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가 훨씬 더 짧고 제한도 많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그 제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누구죠? 예, 미국입니다. 이 미국과 뭔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김현종 차장이 이제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김현종 차장에 이어서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 비서관도 방문했고, 그리고 지난 10일에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작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경색됐던 국면을 풀기 위해서 뭔가 정부가 미국과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이렇게 되면은 분명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고 우려했던 딱 그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북한에 이제 특히 이 중에서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북한의 개별 관광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직접 언급했던 사안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북한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 비자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지 미국과의 어떠한 협의를 거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는 뭐 개성광단, 금강산강 이것도 물론 북한에서 미국하고 협의할 사항도 아니지만은 이런 유엔 제재 사항도 아닌 것이 명백하고 정부도 그렇게 밝히고 있는 사안조차도 미국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다라는 것이 과연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미관계를 캐리하겠다고 하는 그 선언에 어떤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인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또한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도에 9월에 평양 공동선언 있고 나서 뭔가 개성공단이든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라고 협의하니까 미국에서 그해 11월에 한국 정부 압박해갖고 자 모든 사안을 우리하고 협의해야 해 하고 만들어낸 것이 한국 워킹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실제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계속 끊임없이 방해해왔고 개성공단도 어떤 재개하는 걸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철도는 현재 기공식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말도 안 되는 것은 개성공단의 이제 사장님들이죠. 북한의 개성공단에 자신들의 물건이 있는 이제 사장단이 미국 그쪽 방문해서 시설 우리가 둘러볼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막은 것이 바로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현재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을 방해해왔던 이 한미 워킹그룹에 쪼르르 다시 달려가갖고 다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처럼 자신들이 뭔가 협의할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지난 3년간 반복해왔던 잘못들을 또다시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똑같이 자신들이 반복했던 잘못했던 우를 반복해서 잘못 저지르고 올 한 해도 작년과 같이 그냥 경색된 국면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못한 채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장선상에서 결국에는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것저것 다 내줬던 것처럼 또 부지공사, 사드 부지공사를 올해도 미국 눈치 보면서 분명 또 실행을 할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렇죠? 올 초에 연초에 뭔가 이렇게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에 뚜루루 달려가갖고 김정은 그 생일 축하 카드 전달해주고서 뭔가 얻어낸 것처럼 이렇게 홍보했을 때부터 의심스러웠더니 여전히 행보가 전혀 기대를 가질 수 없는 행보들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해 12월 23일 날 약 2달 전이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군 숙소 앞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행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군 장교가 소총을 들고 나와서 물러서라고 위협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예. 그랬던 사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분명 그날 저도 같이 있었고 그 소총 안에 탄창은 끼워져 있지 않았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 그 소총만 보고도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는 민간인들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고 언제든지 그 사드 기지 그리고 사드 기지를 비롯한 그 주변은 소성리와 김천 근처의 마을 주민들이 봄이면 산나물 캐던 그런 지역입니다. 언제든지 지금도 민간인들이 갈 수 있는 것이고 민간인들이 언제든지 또 이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당사자와 그 명령권자 그리고 책임자가 직접 와서 피해자들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개월간 사과를 하겠다라고 혹은 안 하겠다라고 말도 없더니 지난 월요일에 찾아와서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마을회관에 찾아와서 피해자들에게 그 직접 나왔던 당사자, 위에 책임자 그리고 현재 군 총책임자 대령 2명이 와서 사과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근무 나가는 근무자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하겠다라고 일단 약속은 했습니다. 근데 국방부가 지금까지 약속을 하고 안 지킨 것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앞으로는 더 이상 사과받을 생각 없고 만약에 똑같은 일이 발생됐을 시에는 우리는 행동으로서 국방부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을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예. 국방부 또한 국방부와 현재 국방부나 정부나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게 뭔가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때가 되지 않으면은 기지공사를 비롯해서 뭔가를 이렇게 시끄러워질 사안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떠한 명분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잡아서 이 정부와 이 국방부의 몰염치한 행동들을 크게 알릴 수 있도록 또 하도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봉준호 감독이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죠. 아카데미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4개의 사관왕을 이제 아시아 최초로 얻어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에서 지들끼리 해먹던 시상식이었는데 이번에 봉준호 감독에게 상을 4개 그만큼 작품성이 있었던 거고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기쁜 소식에 이제 숟가락으로 얹다 못해 재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한당입니다. 자한당이 지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받았을 때는 거의 없는 취급하더니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받으니까 한국 역사에 판을 바꿔놨다 이런 헛소리를
헛소리는 아니지만은 이런 말을 늘어놓고, 그리고 이건 헛소리입니다. 대구 지역의 자한당 예비 후보들, 강효상을 비롯해서 예비 후보들이 봉준호 감독이 대구 출신이잖아요. 대구에다가 봉준호 상을 건립하겠다느니, 봉준호 거리를 만들겠다느니, 혹은 기념관은 못 본 것 같고 생가터, 생가터를 복원하겠다느니, 기념관도 나왔나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한당이 그동안에 자한당이 집권하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봉준호 감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서 모든 활동들에 제약을 걸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의 빨대를 꽂아서 기생충 노릇을 하다 못해서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사람에게조차도 빨대를 꽂고 기생충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도 이런 기생충이 없죠. 일제시대에는 일본에 빨대 꽂고 기생충 노릇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미국에게 빌붙어갖고 기생충 노릇하면서 국민들을 그렇게 고열을 빨아먹더니 이제 더 이상 북한 빨아먹을 것도 없어갖고 이제 최근에는 전염병을 좀 빨아먹었죠. 전염병을 가지고서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봉준호 감독에게 빌붙어갖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한당이 지난 촛불 정국 시절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니까 미국에게 빌붙어갖고 갖다 놨던 것이 사드 아니었습니까? 미국에게 기생충같이 빌붙어갖고 우리 국민들 짓밟으면서 갖다 놨던 것이 사드인데 여전히 어디에나 빌붙을 곳이 없는가 찾아다니다가 이제 봉준호한테 빌붙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은 이제 4월 15일 이제 총선 다가옵니다. 그렇죠? 총선 4월 15일까지 이 자한당은 봉준호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종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문제 혹은 뭐 경제 위기부터 시작해서 뭐 환경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봄 되니까 뭐 미세먼지부터 시작해갖고 자신들이 빌붙을 수 있는 것에는 뭐든지 빌붙어갖고 국민들의 주목을 끌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한국당 방면할 수 있는 날이 4년에 한 번밖에 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 기회에 완벽하게 방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한당 곧 잘 지켜보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꼭 방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교무님 브리핑 잘 들으셨지요? 네. 기생충은 그래도 몸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치료제로도 쓰이기도 하는 게 기생충이거든요. 근데 저기 자한당을 비롯해서 수국 꼴통 기생충, 사람 기생충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교무님 브리핑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가 사드 처음에 배치 결정이 나고 그때는 또 후보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기에 대해서 임시 배치 결정까지 이루어질 동안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고 소성리에서 그리고 강화문에서 외치면서 주민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우리의 목소리를 그렇게 전달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우리 주민과의 대화를 생각하면 그 한여름에 2년 전이었나요? 아이들 데리고 우리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율동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편지와 그림을 그려서 우리의 사드 배치 반대의 의사를 절절한 마음으로 전달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도 깡그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보여준 모습은 그렇잖아요. 하나도 우리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미국이 헛기침만 해도 지레 먼저 나서서 미국의 말까지 그 미국 사람들 분명히 영어로 말할 텐데 그죠? 헛기침만 해도 그 메시지를 다 알아들어 가지고
백발짝 천발짝 먼저 미국의 뜻을 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온 나라가 몸을 움츠리고 긴장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데 미국이 저렇게 세계에서 두 번째 핵무기가 터지는 핵폭탄이 터지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저 핵폭탄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는 저 사드를 이 땅에 갖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이 사사건건 우리가 북한과 뭔가 평화적인 어떤 것들을 해보려고 할 때 미국이 사사건건 나서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권 국가의 국민들로서 왜 여기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왜 당연하게 여기는지 왜 침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 미국이 정말 우리가 미국 군사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거기 나가서 미국이 소위 우리와 같이 동맹을 맺는다 그러죠. 같이 동맹 생각을 같이 하고 미국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도 좋아야 되고 미국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도 나쁘다고 생각하고 적대시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같이 동맹까지 맺어서 우리를 미국에 이렇게 철저하게 식민지로 만들어 놓았구나 하는 생각들을 또 다시 한편으로는 또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반대 여론을 펼쳤고 또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도 48%가 국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우리가 하지 말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기어이 용을 써서 하고요. 미국이 말하지 않아도 미국의 의대대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속성이 그런가 하는 생각들도 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은 최고 군 통치권자입니다. 군사 주권은 그 나라 주권의 가장 핵심이라고 제가 사드 공부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군사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미국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9.19 군사 합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평양에 가서도 온 한민족을 앞에 두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을 거고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 내뱉은 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대통령이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네,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우리 백창호 목사님 모시고 힘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수살기 백창욱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나서 한 가지 정서가 이렇게 저를 확 덮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미제의 식민지로 있다는 이 현실이 그냥 굉장히 아주 불편한 정서로 이렇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순식간에 페이스북에다가 하나님 오직 이 땅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게 하소서 그냥 그런 이제 소원문을 간단히 올렸는데 그런 이제 그런 정서에 휩싸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월 2일 날 예수살기가 무슨 이제 그 학술 토론회 행사를 합니다. 그리스도교와 주체사상 대화연구소라는 단체와 예수살기가 이제 공동으로 손정도 목사의 삶과 사상에 대한 이제 학술 토론회를 하기로 하는데 제가 그 중에 이제 한 순서를 맡았어요. 그래서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막 지난주 내내 열심히 이제 책을 보고 그랬는데 누군지 처음 들어보시죠? 손정도 목사가 누군지 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부끄럽게도 우리가 일제 때 임시정부 하면은
뭐 김구, 이승만, 안창호 이런 유명한 사람들만 알지 진짜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참 우리 그런 거 보면 우리 지식이 참 헛방이에요. 헛방. 예. 정말 알아야 될 건 잘 모르고 좀 이렇게 그냥 그 표면적인 것만 아는데 그치는 게 많은데 작년 KBS가 성탄 특집으로 임시정부 100주년 기획 2부작을 방송했는데 그 주인공이 손정도 목사예요. 예, 임시정부 100주년 기획으로 이 손정도 목사를 2부작으로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이 가겠죠.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임시정부 의정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의정원 의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임시정부 막 안살림을 다 책임졌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그 사건 유명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김일성 회고록 아십니까? 김일성 그 세기와 더불어라는 그 김일성의 그 명회고록이 있는데 거기에 손정도 목사라고 따로 칸을 할애를 해서 자신이 이제 그 손정도 목사와의 인연을 서술을 했어요. 김일성 회고록에. 네. 손정도 목사님이랑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이 있는데 이분이 두 사람이 숭실학교 동문이에요. 동문. 근데 김일성 부친 김형직이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김일성에게 유언을 주면서 길림에 있는 손정도 목사를 찾아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15살 소년 김일성이 그 겨울에 그 만주에 그 sak풍을 뚫고 길림에 있는 손정도 목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같이 돌보서 중학교를 보냈는데 그때 김일성이는 그 길림에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학습을 하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됐고 무엇보다도 그때 이제 그 관할이 중국 그 군벌이었는데 장장량이라고 군벌이 그 일제와의 그런 그 협정 때문에 김일성이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이걸 그대로 두면은 10년형을 받든지 아니면 그냥 총살당해서 죽을 수 있는 운명에 처했는데 손정도 목사가 백방으로 노력해가지고 한 7개월 정도 지나서 김일성이를 구해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김일성이가 자기 회고록에 다 써요. 이렇게 석방되지 않았으면 나는 감옥에 10년 정도 썩었을 것이다. 그럼 나는 항일 무장투쟁은 고사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말았을 텐데 하면서 이제 이분은 나의 그 아버지나 다름없고 생명의 은인이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제가 그 김일성 회고록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손정도 목사님이 제가 이제 공부한 거에 통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너무나 쓸쓸하게 아무 그 돌보는 사람 없이 이제 그 일제로부터 당한 고문 후유증으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이분이 전생애를 바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신한 보람도 없이 그 일제 그 식민지살이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그대로 지금 미제 식민지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이제 저한테 이제 좀 이렇게 무겁게 온 거예요. 더군다나 일제 때는 우리가 비록 식민지였지만 분단은 아니었잖아요.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진 않았는데 지금은 미제 식민지대로 살면서 또 이게 분단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환장할 노릇이지. 예. 제가 자꾸 식민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가 식민지야? 우리 지금 우리 그 다 이게 주권국가로 정부 가지고 있고 다 우리의 의사를 다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고 우리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있지 않아? 왜 우리를 자꾸 식민지라고 해? 하고 혹시 그 의문을 갖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식민지 정의를 제가 나름대로 내리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가 있잖아요. 예? 미제 군대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면 식민지예요.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독일에도 미제 군대가 있어요. 그럼 독일도 식민지냐? 그 나토라고 있잖아요. 나토라고 있는데, 근데 독일은 미제의 뜻에 그냥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자주를 행사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거기는 그냥 얼마든지 독일의 이익과 그냥 미국의 이익에 하에서 상호 그냥 그 협정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현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자주가 없어요, 자주가. 그래서 지금 앞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 말씀하시는 그 뭐 워킹 그룹이니 뭐니 이런 정말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 하나하나가 미제의 허락을 받아야 돼서 그래서 하지 못하고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에 있고 하는 이런 게 다 우리가 미제에 예속된 까닭이잖아요. 하여튼 그 제일 큰 원인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자주국가가 아니에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좋은 소리를 떠들어봐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자주국가가 되려면 독립국가가 되려면 일단 주한무기 이당을 떠나야 돼요. 예, 이거 아니고 뭐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보긴 하지. 우리 자주국가야, 우리 독립국가야 아무리 떠들어봐요. 저 새끼 바보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그러지. 예, 이건 아주 너무나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제가 이제 그 일제 식민지사를 통해서 이제 깨달은 생각인데 우리는 미제가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는 게 선전에 우리가 빠져들어 있잖아요. 근데 전에 말했잖아요. 뭐 그 스웨덴 뭐 무슨 국방연구소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7위라고. 예? 북한은 훨씬 더 밑일 거 아니에요. 근데 미제가 우리의 그 안보를 지켜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제 그 군대가 그 경성에 상주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켰습니다. 명성황후를 강제로 그냥 그 무참하게 폭력으로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의병들을 무참하게, 동학군을 무참하게 다 죽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폭력적으로 그 수많은 독립사들을 잔인한 극형의 고문으로 다 압살하고 우리를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게 일제 군대가 식민 시절에 우리한테 한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제 군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요?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담보가 있나요? 이놈들도 막판에 몰리고 수가 틀리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본색이 드러날지 몰라요. 노골리에서 죽였잖아요. 네, 그런 예도 아주 많죠. 이게 우리 실상이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뭐 이 한미동맹이니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안보 마피아 새끼들이 이렇게 유포시킨 그런 그 거짓 선전에 속지 말고 하여간에 우리 스스로 자주 국가의 시민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우리가 여하튼 이 미제와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제 사드라는 시험대를 통해서 우리한테 떨어졌는데 우리가 여기에 정말 좌절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기어이 사드를 물리치는 일로 우리가 그 미제에 예속된 이 굴종관계를 전환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누가 아무리 우리 이 안보 마피아나 이 정권 당선자들이 좋은 소리 해봐야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상주해 있는 이상 우리는 헛발입니다. 헛발. 아주 그냥 핫바지입니다. 핫바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어이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예.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정말 우리 후손은 손정동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독립투쟁하는 이유는 우리 후손은 자주민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직 다 우리는 안 돼 있어요. 예. 일제가 미제로 바뀌어버리고 그놈이더라가 돼버린 현실이잖아요. 예. 하여튼 우리가 이런 우리의 현실을 유념해서
기어이 우리는 자주민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할 일을 묵묵히 힘차게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네, 그래도 속이 좀 뻥 뚫리시나요? 네. 그 목사님 말씀하신 손정도 목사님? 네. 지난 연말에 KBS인가 어디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던 걸 제가 유심히는 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서 놓쳐버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봐야, 이렇게 재방송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오늘 네, 긴 시간 앉아 계셨습니다. 원래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조금 수요일 집회가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 일사시가요. 일요일은 이제 또 사정이 있어서 일요일보다는 수요일 사회를 봐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오실 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집회를 기획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나 교무님들 말씀, 또 여기 앞에 박동준 선생님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다 같이 좀 생각들을 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사실 마이크를 이렇게 안으로 자꾸 돌려드리고 싶은데 조만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힘찬 구호를 외치면서 사드 배치 결사반대 김천시민 촛불 집회 847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일요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